안녕하세요, 이동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실장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수요 취향 시간입니다. 오늘의 취향은 저의 취향이죠. LP입니다. 여기 LP. 이 LP라는 게 있어요. 롱 레코드 플레이. 롱 플레이인가? 롱플레이. 롱 플레이지. 없어 보인다. 롱 레코드가 뭐냐? 롱 플레이라고 해서 이렇게 꺼내시면 이렇게 이 잡는 방법은 이제 이런 게 이제 LP인데. 이게 왜 롱플레이냐? 예전에는 이렇게 길게 이제 못 들어 더 작은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숏플레이가 그런 말은 없었는데 SP 썼네요. 그러네.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이걸 지금 뭐하냐 이렇게 그러네. 이게 이제 LP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LP가 이제 좀 이렇게 도넛판 같이 조그만 게 있었고 SP 돌판이라고 하죠. 그게 있었고 이제 이게 LP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있고 워크맨에 들었던 카세트 테이프 있고 그 다음에 컴팩트 디스크라고 해서 1981년도였나요? 81년도에 이제 CD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LD 레이저 디스크 그리고 MD MD 아시면 뭐 40대 이상이죠. 레바. MD가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리버에서 MP3 플레이어가 나오고 이제 여러분이 아실 만한 그런 순으로 흘러가 버렸죠. 저는 사실 음악을 이 LP로 주로 듣거든요. 왜 LP로 듣냐 하면 첫 번째는 이제 겉멋 겉멋이 좀 있어요. 이거 뭐 솔직히 말하면 있습니다. 허세 이런 거 굳이 불편한데 왜 이걸 듣고 있냐. 난 이제 겉멋이 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읽고 뭐 이런 게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세가 안 좋으니까 이게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자세로 그대로 이렇게 집중해서 계속 보니까 그런데 LP를 들으면 한 20분 정도에서 반드시 서야 돼. 일어나서 판을 뒤집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LP를 듣는 그런 이유도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저는 사실 이제 그림을 전공했기 때문에 미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클래식 음반인데요. 그 프랑스 작곡가의 낭만파 음악인데요. 베를리오즈의 이제 심포니 판타스티크, 그러니까 환상 교향곡이라고 하죠. 베를리오즈 대표적인 곡인데 이 곡에 대한 연주가 어떻다는 뭐 개인의 영역인데 이걸 이제 레오나르도 번스타인이 이제 연주했다는 거잖아요. 지휘했다는 거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음악에 대해서 여러 레코드, CBS에서 만든 건데 뭐 여러 음반사가 있어요. 뭐 도이치모 그라모폰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표지를 이 앙리 루소라는 프랑스 화가인데 요 시대랑 같은 시대예요. 그 앙리 루소의 이게 꿈이라는 집시 꿈 뭐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을 이제 전문 용어로 페어링을 한 거죠. 요 음악과 요 그림. 저는 사실 이 정사각형 프레임인데 이 판형인데 그래서 이 음악에 어떤 그림을 선택하는가 이걸 보는 되게 즐거움이 있어요. 왜 이 음악을 했을까? 이 음악에 왜 이 그림을 넣었을까? 사실은 많은 다른 레이블에서는 도이치모 그라모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지휘자 얼굴이나 실황 모습을 많이 써요. 그래서 카라얀이라든지 번스타인이라든지 이런 스타 지휘자는 이제 얼굴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제 뭐 독일에 있는 에테르나 음반 이런 쪽에서는 다 이제 명화를 많이 쓰거든요. 다 대부분은 명화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나름 해석의 즐거움. 저걸 왜 커버 아트. 커버 아트. 커버 아트란 말은 몰라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네. 그 처음부터 얘기하지 진짜 알면. 다시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커버 아트를 보는 해석하는 나름의 즐거움. 실제로 왜 했는지는 이 사람은 알겠지만 저는 제 나름으로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아주 가끔 클래식 음반은 그런 게 있어요. 이 CD화 되지 않은 음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LP로만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또 찾아보는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는 그렇지 않은데 턴테이블로 LP로 이제 음악을 듣는 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왜 이렇게 듣냐 하면 불편함이 좋아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완전 아날로그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유튜브로 음악을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죠. 사실은 프리미엄으로 들으시면 광고도 없고 뭐 추천도 되고 내 플레이리스트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예를 들면 턴테이블이라는 기계도 아날로그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바늘을 이제 어릴 적에 아마 집에 아남이든 인켈이든 태광이든 이게 턴테이블 있었을까요? 그거 어릴 적에 바늘 건드려서 깨먹어서 아빠한테 많이 맞았던 사람들 아마 다 있을 텐데 그 바늘의 방식이 MM, MC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네. MM이 더 많이 쓰는 방식인데 MC가 더 해상도가 좋아요. 대신에 증폭시키는 뭐가 또 필요해. 이걸 더 소리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MC가 해상도는 좋은데 소리가 약해. 그러면 증폭기를 넣어서 더 증폭을 시켜야 돼.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그 바늘의 회사도 막 수십 개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선택할 게 많은 거야. 그게 얼마나 불편해. 그런데 그 불편함이 좋다는 건 뭐겠어요? 요 같은 LP여도 턴테이블과 바늘에 따라서 소리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귀찮아. 그것까지는. 그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듣고 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LP로 들으면 그런 장점은 있고 그리고 저는 유튜브로 음악을 들으면 편리하긴 하거든요. 확실히. 네. 근데 제 기억이 잘 안 남아요. 그냥 틀어놓고 흘러가는 거지 내가 음악을 듣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어에서는 이게 에쿠테라고 해. 딱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거. 영어에서 뭐라죠? 리슨 투인가? 집중해서 듣는 거 있죠. 네.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히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히어링과 리스닝의 차이인 거죠. 히어링은 이렇게 들리는 거고 리스닝 오늘 우리 이것도 다 히어링 아니야? 틀어놓고 그냥 리스닝의 개념인 거죠. 근데 턴테이블에 LP를 걸면 이게 약간 정말 집중해서 음악 자체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더 저한테는 이 LP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잖아요. 여기서 종이에서 슬리브에서 이걸 꺼내가지고 닦아야 돼. 닦고 일단 먼지 있나 없나 닦고 바늘 나가면 안 되니까 안 돼. 바늘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딱 놔두고 이게 집중이 되니까 음악까지 그 집중력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소리가 끝나면 돌리거나 아니면 다시 집어넣고 다른 판을 넣어서 해야 돼. 되게 거추장스러운 어떤 이런 단계들이 그 음악 듣기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지만 좀 뭔가 음악을 듣는다 내가 이제 그런 것을 체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확한 말은 아닌데 니체가 했던 말 중 그런 거 있어요. 음악은 근육으로 듣는다. 제가 프랑스에서 책 읽다가 근육? 음악은 근육으로 듣는다? 이게 너무 번역을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럼 몸으로 듣는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경우 자체가 몸을 육체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육으로 듣는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 그 음악을 들을 때 바꿔 얘기하면 혼자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들어서 잘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음악당에 가서 실황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들을 때 또 잘 들리는 음악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LP는 어떻게 보면 여러 귀찮은 과정 그리고 뭘 들을지도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 아마 검색으로 음원을 선택하는 경험과 CD든 LP든 카세트 테이프든 막 이렇게 손으로 먼지 묻어가면서 또 찾아서 꺼내서 듣는 거하고 이게 디지털 카메라와 필름 카메라 차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그 필름 카메라 매력 중에 그거 있잖아요. 기다림, 설레임도 있잖아요. 네. 내가 찍어서 맡겨서 찾으러 가는 거. 근데 LP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꺼내서 이렇게 한번 보고 닦고 올려서 지지직 소리 나면서 이렇게 딱 들렸을 때 그 과정이 또 주는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음원으로 들으면 뭔가 음악이 듣는다기보다는 그냥 좀 그 맛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이제 LP 열풍 국내에서 그런 게 시티팝 열풍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티팝이라는 그 일본 80년대 쇼와 시절에 나왔던 그런 연주자 중심의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 그 미국의 뭐 알자로나 빌 위더스나 이런 흑인 음악들 있어요. 흑인 음악들 중에서도 뭔가 어덜트 컨템포러리 장르가 있는데 그 장르들에 쓰였던 그런 어떤 연주자들의 기교나 이런 것들을 이 일본의 그 스튜디오 뮤지션들이 적극 흡수해가지고 본인들의 이제 화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잘하는 게 이런
현지화잖아요. 아, 미국적인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다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그런 걸 만들어냈던 음악인데, 그래서 들어보면 그 각각 믹싱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연주들 베이스 소리,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솔로 악기들이 되게 잘 들리는 거죠. 뭐 어쨌든 그런 시티팝 열풍은 유튜브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든 어쨌든 뭐 대표적인 뭐 플라스틱 러브 그게 이제 뜨고 나서 비슷한 음악들 계속 유튜브가 추천을 해주다 보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게 필름 카메라를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 세대들의 이 신기한 것들이 80년대 일본 음악에도 있는 거죠. 야, 이때 이렇게 세련된 음악을 연주를 했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일본 그 80년대 시티팝을 대표했던 가수들 앨범들이 가격이 엄청, 현지가도 이미 비쌌지만 올랐던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있어요. 그 애플 뮤직이 일본의 그 가수들의 그 앨범이나 노래들이 애플 뮤직에 다 없는 거예요. 아, 일본. 그러니까 일본은 그 특이하게도 자국에서는 그 아직까지 이런 LP나 CD 이런 것들 시장이 있기 때문에 크죠. 걔네를 이제 애플 뮤직으로 못 가져오게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좀 부럽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그 요청이 많아서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 가수들의 음반을 들으려면 LP나 이런 피지컬로밖에 못 구하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그 우리나라의 그 LP 한국 가요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유재하 이런 것들이 막 가격이 엄청 오르기 시작했죠. 김광석 이런. 네, 김광석. 그리고 이게 지금의 한 40대 이상은 이 레코드 LP가 올드 미디어, 지난 미디어, 한물 간 미디어인데, 그렇죠. 지금 10대, 20대는 뉴 미디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세대에서도 이게 새롭게 이제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불편함도 경험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올인원 시스템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이제 LP 가격도 막 리이슈도 많이 나오게 되고. 네네.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특히 이제 힙합 같은 경우도 그 한정판으로 많이 찍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리세일 시장에서 가격들이 더 오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LP가 듣기도 어렵지만 실물을 구해서 그걸 이제 소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가치들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약간 인스타 감성. 그렇죠. 뭐. 인스타에서 뭐 이렇게 있으면 낯설고 신기하고 약간 힙해 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MZ이든 그 MZ는 또 새로운 거에서 돌아오고, 그 30, 40대 전직 X세대들 그 형들은 또 누나들은 형 누나들은 아 이게 뭔가 나 옛날에 저거 다 있었는데 왜 갖다 버렸을까 하면서 다시 그렇죠. 다시 내다 버려놓고 다시 돈 주고 사는. 근데 오래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이 되어서 이걸로 들으려면 불편해. 예, 불편하고 돈이 많이. 지금은 LP 너무 비싸가지고요. 이거 그러니까 좀. 그럼 LP는 주로 어디서 구하세요? 저는 회원동, 회원동 지하상가에서도 이제 클래식 음반이 거기가 많으니까 거기서도 사고, 인터넷으로도 사고, 디스코그라고 해외에서도. 전 독일 동독 음반들 많이 모으거든요. 동독 음반들 많이 모으는데 거기서 많이 사고, 한 번씩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모았던 LP를 이제 자식들이 이제 처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가서 좀 많이 한 번씩 사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한국 음악을 많이 안 들었던 사람이어서 한 번씩 다시 들으면 이게 또 뭉클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형 여자친구들이 형한테 LP를 선물해 줬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집에 들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럼 그게 결국 버렸나? 피트니 휴스턴 보디가드 뭐 이런 보디가드 거. 이런 거. 그런 게 조지 윈스턴 이런 갑자기 거. 생각나네요. 조지 윈스턴도 있고. 저도 결혼하고 나서 처가의 처형들, 그러니까 손이 처남들이죠. 처형이 아니라 손이 처남들이 고등학교 때 한 장씩 모았던 들국화 뭐 이런 음반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LP로 들으니까 한 3박스를 보내줬어요. 거기 보면 뭐 그런 들국화 이승철, 뭐 이승환, 김현철, 뭐 빛과 소금. 그러니까 요즘은 빛과 소금 이런 거 음반 한 장 20만 원, 25만 원씩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가끔 알맹이가 없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신해철 음반 같은 거는. 그러니까 많이 LP가 이게 한 2,000번 정도 들을 수 있거든요. 평균으로 그쵸? 잘 보관하면 2,000번 정도 들으면 좀 못 듣는다는 게 아니라
이게 소리 이 골 있잖아요. 골의 소리를 이렇게 오르골처럼 골을 만들어서 그 사이를 바늘이 지나가면서 내는 음량이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모가 되니까 완전 이제 좋은 음질을 못 듣는다. 음. 이제 그게 있어서 한 2,000번 정도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잘 안 듣죠.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클래식 음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월드와이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판 가격, 그러니까 마더판에서 처음 찍는 초판 가격이 정말 넘사벽인 경우도 너무 많아요. 초판 가격이 이제 예를 들면 비틀즈 음반들은 모노가 초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스테레오가 아니라 그런 건 한 장에 뭐 몇백씩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김민기의 1집 그 아침 이슬이 있는 그 음반이 다들 그 보라색으로 스테레오 음반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근데 그게 초판이 있어요. 그 초판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 가격대가 나가는 거죠. 대중음악 우리나라 대중음악에서 가장 1위를 했던 게 유재하 음반이가 그렇잖아요. 그 대중음악 명반 뭐 그 순위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 유재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건 초판이 아니거든요. 흑백 사진에 있는 그거는 맨 처음에 나온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나온 거고 처음에 나온 거 저는 실물로 본 적이 없는데 다른 표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가격이 뭐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우표 수집처럼 대단한 수집 물품이어서 실제로 엄청난 가격이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한 분은 음반이 나 뭐 만장밖에 없어 그래서 집에 가봤거든요. 네. 그 만장이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이런 만장이 아니에요. 한 장당이 정말 책에 나오는 음반들이야 다. 그러니까 그 한 장이 뭐 100만이 넘어가면 한 장이 만장이니까 10,000원씩만 해도 1억 아닌가? 그 100만 원이면 얼마야 도대체? 그러니까 막 엄청난 가격인 거죠. 그래놓고 나는 그래도 강남 아파트가 없잖아. 그런데 강남 아파트 한 두세 채 꽂혀 있는 거야 그냥 벽에. 하여튼 네. 뭐 얘가 멀리 갔는데 경제적 가치도 크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음반을 이 LP는 더 이상 찍지 않는 데가 많기 때문에 예전 음반들이 그래서 리이슈는 또 음질이 안 좋아요. 전성기 시절이 지나갔기 때문에 프레싱 기술이 그래서 음반을 구하는 게 어려워요.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혹시 시골에 가시면 부모님이나 이런 데 잘 찾아보시면 꽤 큰 돈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돈 얘기로 갑니까? 취향이 돈이 되는 시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번 LP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들으시기는 어려웠고 요즘 또 유튜브에도 LP를 녹음해서 올리는 것도 꽤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한번 좀 이렇게 한번 뒤적거려보는 디깅 한다 그러죠. 네. 찾아보는 거 이런 재미도 좀 발견의 즐거움, 헌책도 그렇지만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취미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예전에 또 한번 가져봤던 분들이 잊고 살았을 텐데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LP의 가장 큰 장점은 허세다. 허세와 가격. 그리고 분위기가 있다. 분위기.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